네, 조금 전 오늘 세계는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13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지금 현지 시간은 오전 6시 25분을 지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 현지 한인의 문익환 사무국장을 직접 연결해서 현지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 한인회 사무국장 모니칸입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오전 시간인데 고맙습니다. 연결을 해주셔서. 아,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지금 계신 곳이 수도인 카라카스 맞나요? 네네, 카라카스입니다. 거기 살고 계신 건가요? 어디 계신 건가요? 네네, 카라카스에 살고 있고요. 카라카스는 베네수엘라가 한 3천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네. 3만 명 정도 거주하는 거대 도시입니다. 음, 베네수엘라에서는. 네. 거기에 지금 계신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좀 안전한가요? 카라카스 쪽이 시위가 제일 큰데요. 저희 어, 동네가 원래 시위가 가장 많이 모이는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이쪽에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이주해 와가지고 화제가 된 동네입니다. 아, 근데 안전하기에는 뭐 치안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데 네. 데모가 하면 막히는 점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그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렇다면 우리 한인이 또 얼마나 계신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한인이 25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음. 카라카스에는 1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 사목장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의료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한인들께서도 무역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음. 이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판차 때문에 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일부 한인 중에는 오토바이 제조를 해서 시장 점유율 5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분이 계시고요. 네. 또 다른 분께서는 베네수엘라 정부 엘리베이터 공사 등에 참여를 해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음. 그럼 지금 일하기가 근데 인제 계속 시위가 있고 이러면은 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 일하기가 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3월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기간이어가지고 휴일인데다가 네. 경기 사정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7일 정도 근무를 했고 한 달에요? 4월에도 한, 예, 한 달에 어. 4월에도 한 2주 정도 공식적으로 일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부활절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영상을 보면 뭐 아까 약간 안전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들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시위대 네, 규모도 크고 총도 쏘고 뭐 장갑차가 시위하는 시민들을 막 밀어붙이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우리 네, 네. 교민들 괜찮으신지 거기 베네수엘라 사시는 분들 괜찮으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 2월부터 네.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외무부에서 네. 철수 공고 단계인데요. 아. 그러면 저희가 매월 한인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를 해서 네. 대사관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위성전화기 음. 그리고 비상 식량이나 발전기 등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카라카스 세 곳의 안전 거점을 마련했고요. 네네. 그리고 푸에르토 라크루스라고 지방에 한 곳,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대책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위 장소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나가지 말 음. 것을 권고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안전 쪽에는 시위 관련한 안전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질문은 마두로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과이도 국회의장,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그 양측 간의 싸움인 것 같은데 실제 베네수엘라 네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서방 언론에서 전달해야 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 세력은 10%에서 15%, 네. 기존의 그 차비스타 세력 중에서도 핵심 차비스타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네. 지금 뭐 과이도 최저임금이 네네. 4불 정도, 뭐 4불에서 6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빨리 바뀌었으면 하기 때문에 네. 과이도 쪽 지지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를 봤을 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안전하게 계신 거죠? 네네, 저희는 안전 음, 쪽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직접 답변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한인의 문익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남미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상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선문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김기현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베네수엘라 현지 교민과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조금 들으셨어요? 네네, 들었습니다. 네, 이뭐 과이도 국회의장과 마두로 대통령 간의 싸움인데 교수님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구 언론 이런 게 보면, 네, 당장이라도 확 변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변화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마두로 정부가 물러나려고 하면 네, 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든가, 네, 아니면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네, 아니면은 마두로가 자진 사퇴를 하든가, 네. 아니면 대타협안이 이루어지든가 이 네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게 다 지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런 상태가 음,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조금 전에 연결한 현지 교민께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글쎄요, 제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한 거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그렇군요. 지금 베네수엘라 아까 지지층이 한 10%에서 이 정도 된다고 지금 네, 말씀하셨잖아요. 마두로 근데 현직 대통령. 네. 다른 분석에 보면 네. 한 20%에서 30%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 빈곤층들이 네. 여전히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두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70에서 80%. 근데 이 사람들이 과이도를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과이도를 지지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 과이도가 생각만큼 네. 이렇게 파괴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임시 대통령 된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됐잖아요. 네, 1월 초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 시위를 주도를 했었는데 네. 생각만큼 사람이 사진 찍히는 거 보면 네. 사람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최대로 모았다고 했는데 5월 1일 날. 그런데 그때도 보면 한 10,0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네. 이 과이도의 어떤 파괴력이랄까 어떤 이 대중 흡수력 네. 이런 게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고민도 그런데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종합하면 일단 마두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고, 예, 미국이 군사 개입할 그런 여지도 지금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수 여론이 그렇다고 과이도 의장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마두로 정권이 상당 부분 기간 계속 간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지금 현재로는 어떤 대타협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당분간은 이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지금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 네. 중남미에 군사적으로 과거에 개입한 적이 한 2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그마한 나라 그레나다나 파나마 이런 조그마한 나라였거든요. 네네. 베네수엘라는 그런 나라하고는 완전히 규모가 다릅니다. 몸집이 다르죠. 네. 병력 수도 한 32만 되고 그것도 무서운 게 이 자치 군사 조직 콜렉티보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민병대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 또 한 40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북남미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이 또 군사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저는 군사적 개입은 쉽지 않다. 미국 내에서도 보니까 볼턴 이런 쪽이나 강경파들이나 군사적 개입 이야기하는 거지 국방부나 이런 쪽은 굉장히 지금 신중하거든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거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렇게처럼 베트남처럼 수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한 20-30% 지지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국민 상황이 어려운데 왜 여전히 그런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그게 마두로가요. 마두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차베스 때 차베스 때 경제가 아주 좋았을 때 이제 수입가 올라가지고 돈이 많았을 때 네네.
그 빈민층들한테 집을 200만 호를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집 없이 살던 사람들이 새 집을 하나씩 다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맙죠. 그래서 우선 지금 이렇게 좀 힘든 거는 또 이게 뭐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의 어떤 경제 제재 때문이다. 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20-30%는 있는 것 같아요. 또 확실한 지지층들. 네. 그 외부로 좀 시선을 돌리면서 그 내부적으로 좀 결집을 유도하는 뭐 그런 상황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랑 미국이 대놓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과이도 의장 임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직접 전화까지 했었죠. 과이도 의장하고요. 예. 네. 이 러시아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잖아요. 네네. 그 오리노코 벨트라고 거기 2억 3천만 배럴인가 세계 엄청난 석유가 있어요. 거기를 그 베네수엘라가 한 50% 정도를 개발을 하고 나머지 50%를 다른 나라에게 이제 개발권을 줬는데 미국은 하나 정도인가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 쉐브론인가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심지어 인도, 베트남까지 그런 나라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그 석유에 대한 어떤 이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군사 개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미 그 군사를 한 100명 정도를 그 군사 고문단을 이미 파견해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러시아가 가 있고 러시아 군사 고문단들이 한 100명 정도가 이미 베네수엘라에 와 있고 또 쿠바 그 옆에 그죠? 공산주의 국가 쿠바의 어떤 군사 고문단들도 많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충분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또 군사적 개입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려운 이유인데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 국제전 이런 식으로 확산되기는 힘들고 그냥 미국이 잘못하면 이제 이 수렁 속에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핵심은 결국은 석유 문제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는 이미 이권을 많이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미국하고 또 서방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좀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게 그 국제 사회가 완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 사태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나 뭐 이 서방 쪽은 다 지금 뭐 마두로 정부를 지금 그러니까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마두로를 지지하는 쪽은 이제 뭐 러시아, 중국, 뭐 시리아, 뭐 이란, 뭐 이런 정도의 나라, 쿠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도 과이도를 지지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군사적 개입은 뭐 쉽지 않은 거죠. 하기는 어렵다. 그 유혈 충돌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거라 보세요. 왜냐면 이틀 전 그런 그 영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유혈 충돌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 브라질 국경을 넘는 주민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이도가 계속해서 이제 매일같이 투쟁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문제예요. 뭐 한 수십만 나오면은 뭐 물론 알죠, 마두로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모이더라고요. 저도 매번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줌 이렇게 보면 대충 알잖아요. 뭐 빡빡하더라도 그 줌을 떼긴 거 하고 멀리 하는 거 하고 그죠? 그게 생각만큼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뭐 크게 이게 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건지 이런 상태라면 뭐 큰 지금 뭐 조만간에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혼란이 유지되다가 결국은 마두로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는데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이제 바람직한 거는 혼란스럽죠. 국민들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대타협안이 나와야 돼요. 타협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미국 쪽에서는 마두로 물러나고 선거를 실시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안이 안 되는데 그냥 차베스주의자들도 참여하고 모두가 다 참여해서 정말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이기면 야당은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차베스주의 마두로는 야당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타협안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중재를 하고 그쪽으로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빨리 그런 식으로 타협안이 나와서 해결이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문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김기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